더욱 강력하고 깊은 덕력으로 무장하고 돌아온 덕후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덕후 다락방 시즌 1은 정주행 편으로 채워지는데요. 어떻게 정주행을 할지 루틴을 고민하다가 콘텐츠를 제작사별로 출시 순으로 정주행하는 게 좋겠다고 정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가장 자주 볼 수 있었던 디즈니를 선택했는데요. 디즈니는 이미 조금씩 야금야금 다른 회사들을 합병하고 있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 엄청난 공룡으로 커지고 있었던 거 다들 아시잖아요? 철이 없게도 그런 공룡을 초장부터 건드리고는 나중에서야 엄청나게 방대한 양을 알게 되었지 뭔가요. 와, 이거 내 남은 여생은 디즈니만 파다가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아찔했고 안 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디즈니부터 치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알아주는 덕후의 반열에 올라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 단장을 해서 돌아왔냐고요? 작년 11월, 그러니까 2021년 11월 12일에 드디어 한국에도 디즈니 플러스가 론칭을 했지 뭔가요. 찾아보기 힘들었던 옛날 영화들은 좀 많이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론칭을 했지 뭔가요. 물론 아직도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볼 수 없는 디즈니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덕후 다락방에서는 여러 OTT에서 시청 가능한 작품들 위주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덕후 다락방에서 소개한 작품들 외의 디즈니 작품들 또는 다른 제작사의 작품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블로그에서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물론 덕다방에서 소개한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더 진하게 정주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정보에 있는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덕후 다락방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에 몇 편의 영화를 가지고 만든 영상이 몇 개 있어요. 아마 자료 화면처럼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들이 군데군데 등장할 예정입니다. 놀라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이 컨텐츠는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스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갈 텐데 혹시나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재미를 저하시킬 수 있으니 시청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덕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디즈니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1901년 12월 5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아일랜드 출신의 가난한 농부 부부가 아이를 낳고 월터 일라이어스 디즈니라는 이름을 줍니다. 가난한 가정환경 탓에 2주도 다니게 되고 정규 교육도 많이 받을 수 없었지만 그림을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했던 유년 시절을 보낸 디즈니는 당시 화려하고 독창적인 그림들 사이에서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전쟁 참전도 했다고 하네요. 전쟁이 끝나고 애니메이터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역시도 어려움이 있었고 캔자스시티가 본가인 월트 디즈니는 아버지의 창고를 빌려 첫 작업실을 마련합니다. 지역에 있는 뉴먼이란 극장에서 상영 목표로 만든 첫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레프오그램으로 스튜디오 이름을 정합니다. 웃음꽃을 피우는 스튜디오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 첫 경험으로 디즈니는 함께할 동료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누구나 처음은 실수투성이인 것처럼 레프오그램도 예상했던 것보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었습니다. 약 2년간 적자 경영 끝에 폐업을 하고 전 재산이었던 카메라를 팔아 헐리우드로 가는 편도 기차표를 삽니다. 포트폴리오용으로 만든 영화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를 여러 곳에 돌린 끝에 윙클러역에서 연락이 와서
1년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사실 윙클러 스튜디오는 카툰 시장이 활발한 뉴욕에 있었는데요. 디즈니는 영화 감독의 꿈을 가지고 할리우드에 자리를 잡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형 로이 디즈니가 이미 할리우드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삼촌도 할리우드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형과 삼촌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형과 함께 삼촌의 차고에서 디즈니 브라더스 카툰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스튜디오를 오픈했어요. 윙클러와의 계약도 계속 이어지고 디즈니가 자리 잡은 후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의 시작을 함께한 빼놓을 수 없는 친구 어브 아이웍스도 다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시 동료들도 늘어가게 됩니다. 함께 일하던 여성과 1925년에 결혼도 했고요. 디즈니 브라더스 카툰 스튜디오는 삼촌의 차고를 떠나 정식 사무실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로 이름도 바꾸게 돼요. 윙클러는 여성 사업가였는데요. 그녀가 1924년에 함께 일하던 동료와 결혼한 후 몇 년 되지 않아 남편에게 회사를 넘기게 돼요. 디즈니는 윙클러와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남편인 민츠와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민츠가 대표를 역임하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탄생한 게 오스왈드 레빗입니다. 오스왈드는 등장하자마자 디즈니 형제에게 많은 부를 안겨주었고 이때 부동산도 구입하고 석유회사 투자도 하게 됩니다. 직원도 20명이나 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디즈니와 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2년 가까이 디즈니와 계속 협업을 했던 민츠는 당장이라도 디즈니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디즈니의 재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츠는 초보 사업가 디즈니를 상대로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남을 일찍부터 디즈니에게 붙여서 디즈니 작업에 많은 것도 배우게 하고 디즈니 직원들과도 친하게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이 진행된 후 디즈니 직원들을 하나 둘씩 불러 윙클러 픽처스와 계약을 맺게 했어요. 한창 작업 중이던 오스왈드 시리즈의 원본 릴도 처남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그렇게 작업을 다 마친 민츠는 디즈니와의 관계를 끊을 생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내밉니다. 디즈니는 화가 난 채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고 그렇게 윙클러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빈손이 된 채로 디즈니는 홀로 서게 됩니다. 하지만 디즈니는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뉴욕에서 할리우드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바로 미키 마우스를 구상합니다. 아직 남은 작품들이 있어 윙클러와의 남은 작업은 계속하는 와중에도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작품이 바로 미친 비행기입니다. 장편의 시대가 열리기 전 주요한 단편 영화들을 보며 디즈니 캐릭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미키마우스 데뷔작은 1928년 11월 18일에 개봉한 최초의 유성 애니메이션 영화 증기선 윌리입니다. 미키, 흥부자, 증기선원, 장난장인, 음악의 진심, 여자를 몰라도 여자친구가 있다, 피트, 미키 유니버스 빌런, 증기선장, 씹는 담배 꼴초, 한덩치 하는 개, 혼자 있을 땐 장난꾸러기, 미니, 뮤지션, 상여자, 연양미, 육상 꿈나무, 초긍정. 증기선 윌리의 내용 한 줄 요약입니다. 심술궂은 피트의 증기선 윌리에서 화물과 승객의 승하선을 돕는 승무원 미키의 믿을 수 없는 업무 솜씨와 선 내에서의 입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 후 미키마우스의 선풍적인 인기로 인해 뉴욕시에서는 시내의 어린이용 표지판에 미키마우스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미키마우스로 인한 첫 수익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1929년 디즈니는 디즈니 브라더스 카툰 스튜디오라는 회사명을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으로 바꿔요. 판매와 판촉, 음악,
부동산, 자회사도 만들어서 회사 규모도 점점 늘어납니다. 1930년에는 미키마우스 굿즈 산업이 시작되었어요. 미키마우스 인형을 시작으로 칫솔까지 수백 가지 굿즈가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디즈니는 카툰 산업이 활발했던 뉴욕이 아니라 할리우드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즈니의 꿈이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디즈니는 지금 같은 단편 영화가 아니라 장편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고 1930년대가 되어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디즈니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완성될 때까지 몰아붙이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독재자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꿈을 품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왔던 친구 어브 아이웍스와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어브는 동업을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지만 디즈니는 어브에게도 명령을 하기 시작했고 모욕적인 순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브는 디즈니를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1932년 9월 9일에 개봉한 영화 꽃과 나무입니다. 증기선 윌리 이후로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은 두 가지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키와 미키의 친구들 캐릭터로 구성된 미키마우스 시리즈와 실험적인 소재와 기술을 선보이는 실리 심포니 시리즈입니다. 실리 심포니 시리즈는 제목처럼 일단 코미디를 주제로 삼고 있지만 클래식 음악 같은 분위기가 커서 미키마우스 시리즈보다는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작품들입니다. 두 번째 작품 꽃과 나무가 바로 이 실리 심포니 시리즈의 29번째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실리 심포니는 특별한 주인공 격의 캐릭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꽃과 나무의 내용 한 줄 요약입니다. 봄의 어느 날 의인화된 숲속의 꽃, 버섯, 나무들, 곤충들의 일상과 갈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디즈니 영화 사상 최초의 컬러 영화입니다. 세 번째 작품도 실리 심포니 시리즈이고요. 36번째 작품입니다. 이번 실리 심포니 작품은 드물게 특별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1933년 5월 27일에 개봉한 이 영화가 바로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파이프 돼지, 뮤지션 가족, 지푸라기 집, 흥부자, 탱자, 겁쟁이, 바이올린 돼지, 뮤지션 가족, 나뭇가지 집, 흥부자, 탱자, 겁쟁이, 손재주 좋은 돼지, 피아니스트, 벽돌집, 놀 때는 놀고 일은 확실하게 하자, 지혜자, 용자, 빅 배드 울프, 괴물 폐활량, 분장의 귀재, 불꽃의 의지, 다이어트의 제왕, 무서운 줄 알지만 사실은 안 무서운 녀석, 아기돼지 삼형제 내용 한 줄 요약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각자 독립해서 터전을 갖기 시작한 돼지 형제들을 굶주린 늑대가 나타나 그들의 집을 무너뜨려 잡아먹으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음악도 아주 유명합니다. 누가 늑대를 두려워해 Who's afraid of the big bad wolf? 라는 곡이죠. 네 번째 작품도 실리 심포니 시리즈의 44번째 작품인데요. 1934년 4월 13일 개봉한 빨간 망토와 나쁜 늑대입니다. 빨간 망토, 효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웃, 달리기 영재, 침착함, 호기심 천국, 아기 돼지 삼형제, 여전히 흥부자인 2마리와 할 일은 하는 1마리, 상냥한 성격이지만 늑대는 무서워, 손재주 좋은 돼지가 다 한다. 다른 2 돼지는 여전히 겁쟁이, 팝콘 요리 장인, 할머니, 액션 스타, 청년 같은 순발력, 손녀 구하는 장면은 심쿵, 할머니는 건강해요, 사랑이 많은 할머니, 빅 배드 울프, 할머니보다 굼뜸, 변장술, 성대모사, 어리바리, 엉덩이에 둔감함, 빨간 망토와 나쁜 늑대 내용 한 줄 요약입니다. 할머니 댁으로 심부름을 떠나는 빨간 망토를 노리는 늑대가
이번에도 실패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먼저 소개한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인기에 힘입어 속편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러니 누가 늑대를 두려워해가 또 나와요. 1933년의 기록에 따르면 미키마우스 영화 수익보다 미키마우스 굿즈 수익이 이미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미키가 워낙 말썽꾸러기로 등장하다 보니 의외로 자녀들이 모방을 하면 어쩌냐며 학부모들에게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가 필요한 때가 되었죠. 미키마우스가 사라진 건 당연히 아니고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착한 캐릭터로 미키마우스를 두고 다른 말썽쟁이를 만들어내기로 합니다. 바로 도널드 덕입니다. 5번째로 만나볼 작품이 도널드 덕이 데뷔한 실리 심포니 시리즈의 45번째 영화입니다. 1934년 6월 9일에 개봉한 현명한 암탉입니다. 도널드 덕, 한량 댄싱머신 도움을 요청할 땐 아픈 척, 위선자 꽁으로 얻는 건 너무 좋아한다 피터 피그, 한량 댄싱머신 도움을 요청할 땐 아픈 척, 위선자 꽁으로 얻는 건 너무 좋아한다 현명한 암탉, 한부모, 병아리가 10마리, 모성애로 태어난 생존력, 농부, 요리 금손, 현명한 암탉의 내용 한 줄 요약입니다. 추운 겨울을 병아리 10마리와 함께 버티기 위해 농사를 짓기로 한 암탉은 이웃 도널드 덕과 피터 피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매번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도와주지 않는 이들에게 실망해서 병아리들과 스스로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한 후 먹을 것을 나눠주겠다며 둘을 불러 고단수로 먹이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에서 도널드 덕은 딱히 말썽쟁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얌체 정도 같아요. 하지만 도널드 덕의 말썽은 점점 업그레이드합니다. 장편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디즈니는 밤비의 판권도 확보했지만 스토리와 볼거리를 표현하기에 백설공주가 더 나을 것이라 판단하여서 백설공주 작업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6번째 작품 역시 실리 심포니 시리즈의 49번째 작품입니다. 1935년 1월 5일 개봉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거북이 토비, 외톨이, 좌절 없음, 무신경함, 성실함, 잠자는 토끼 옆을 일부러 조용히 지나갈 정도로 영악함은 있다. 토끼 맥스, 슈퍼스타, 상대에게는 예의 없는 선수, 경기 중에 잘 정도로 거만함, 소녀들을 좋아한다. 허세남, 토끼 소녀들, 슈퍼스타 팬들, 경기 중에도 서슴없이 말을 건다. 여우들, 사실은 슈퍼스타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경기는 관심이 없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내용 한 줄 요약입니다. 이미 동물계에서 레이싱 챔피언으로 유명 인사인 토끼 맥스에게 누구나 느림보로 알고 있는 거북이 토비와의 경주를 다들 코미디처럼 생각하고 맥스의 승리를 확신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경주를 축제처럼 즐기고 있는데 엄청난 반전으로 토비가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7번째 작품도 계속해서 실리 심포니 시리즈의 55번째 작품입니다. 1935년 9월 28일에 개봉한 스케이트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 영화로 디즈니의 대표적인 캐릭터들을 모아 Fabulous 5라는 유닛을 만들었어요. 5 캐릭터를 알아볼까요? 미키마우스, 리더, 친절함, 지리학가, 장난꾸러기, 상징적 존재, 미니마우스, 소소이, 자상해, 러블리, 여주인공, 미키의 러버, 도널드 덕, 나쁜 성미, 불운, 고집투성이, 욕심꾸러기, 욕망오리, 구피, 러블리, 행복해, 멍청, 바보, 친근한 성격, 플루토, 충성, 헬퍼, 귀염둥이,
해피바이러스, 인싸, 머지않아 멤버가 추가되어 유닛 명도 바꾸게 되는데요. Fabulous 5라는 조합으로는 아주 짧게 활동합니다. 스케이트장에서 생긴 일의 내용 한 줄 요약입니다. 꽁꽁 언 호수가 만든 천연 스케이트장에 Fabulous 5들이 각자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캐릭터가 연결되어 한 정면에서 만나는 단단한 스토리를 가진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연속으로 실리 심포니 시리즈를 만나봤는데요. 이번 8번째 작품은 미키마우스 시리즈입니다. 1936년 5월 30일에 개봉한 거울 속 새로운 세계입니다. 미키마우스, 독서 취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편, 거울 나라의 앨리스, 패러디 영화, 꿈속 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이 발간된 후 많은 창작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는데요. 월트 디즈니 역시 그 영향을 받은 창작자였습니다. 디즈니가 윙클러와 계약을 맺게 된 작품이 바로 앨리스 시리즈였는데요. 16년간 제작자로서 살아오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앨리스 시리즈는 여전히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속편 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발간이 되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 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거울 속 새로운 세계의 내용 한 줄 요약입니다. 거울 나라의 앨리스를 읽으며 잠이 들었던 미키는 꿈속에서 정말로 온갖 사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울 나라를 다녀오는 내용입니다. 9번째 작품도 미키마우스 시리즈입니다. 1936년 6월 20일에 개봉한 미키의 라이벌입니다. 미키마우스, 다정한 남자, 평범한 남자, 질투하는 남자, 일편단심, 지혜로운 남자, 미니마우스, 리액션 좋은 여자, 스킨십이 두렵지 않은 여자, 친절한 여자, 용기 있는 남자 좋아요. 함부로 마음 주지 않는 여자, 모티머 마우스, 인기남, 과시욕 있는 남자, 탭댄스 추는 남자, 바람둥이 스타일, 한심한 남자. 윙클러와의 결별이 결정되면서 만들었던 미키마우스. 사실 월트 디즈니는 이 캐릭터의 이름을 처음에 모티머 마우스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미키마우스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아이디어를 주어서 미키마우스가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공교롭게 미키의 라이벌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등장했네요. 미키의 라이벌의 내용 한 줄 요약입니다. 미키와 미니는 드라이브로 들판에 나들이를 가서 도시락을 먹는 데이트를 하려는데 마침 굉장한 레이싱카를 타고 다니던 여색한인 모티머 마우스가 질주하다가 이 커플을 발견하고 미니에게 추파를 던지지만 망신만 당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10번째 작품도 미키마우스 시리즈예요. 1937년 9월 24일에 개봉한 그 여름의 하와이입니다. 이 영화에도 Fabulous 5가 등장합니다. 미키마우스, 기타 천재, 흥부자, 현란한 연주, 해맑음, 리더, 미니마우스, 춤신 춤왕, 흥부자, 훌라춤 렛츠고, 매력쟁이, 깃털 같은 몸짓, 도널드 덕, 우쿨렐레 천재, 흥부자, 댄싱 킹, 사고뭉치, 무감각한 꼬리, 구피, 서퍼, 흥부자, 보컬 담당, 웃음부자, 바보, 플루토, 혼자 놀기 천재, 해양생물 러버, 귀요미, 겁쟁이, 에너자이저. 그 여름의 하와이의 내용 한 줄 요약입니다. 하와이로 여름 휴가를 떠난 5 친구들의 한가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11번째 작품 역시 미키마우스 시리즈예요. 1937년 10월 15일에 개봉한 시계탑 청소부입니다. 미키마우스, 성실함, 용감함, 능숙한 직원, 깔꼼깔꼼, 목숨 걸어 친구를 구하는 성격, 도널드 덕, 까칠함, 욱, 흥부자, 룰 브레이커, 사고뭉치, 구피, 실수투성이, 성실함, 당한 거에 또 당한다. 멘탈 붕괴 중에도 멈추지 않는다.
겁없는 녀석. 시계탑 청소부의 내용 한 줄 요약입니다. 유독 높은 시계탑의 청소부로 활동하는 미키 팀의 작업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월트 디즈니의 단편 영화를 이끌어갔던 11개의 작품들을 만나봤는데요. 월트 디즈니의 오랜 꿈이었던 장편 영화의 제작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월트 디즈니의 꿈을 향한 행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